안녕하세요. 바보 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별이 된 상대편, 그 상대편과의 관계를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관계를 더 기다려야 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파. 두 번째, 계란초밥. 세 번째, 펭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1년 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두 분의 에너지를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Not enoug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현재 에너지로 Not enough 카드가 나왔습니다. 충분치 않다예요. 지금 이 여성분이 심장 같은 걸 막 먹고 있어요.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일단은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좀 본질적인 부분은요, 화가 많이 나 있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상대편에게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도 어느 한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 안에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별이 된 거라면 다른 분을 만나보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왜 마음이 공허할까? 공허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이별을 받아들인 것도 나 자신이고 모든 것은 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학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을 뭐 바늘 콕콕 찌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짜증이 많이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여러분만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여러분, 오른쪽 상대편입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트윈플레임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리딩을 들어오신 거겠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칼마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에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트루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소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두 분의 사랑이요. 끝났을 수도 있고요.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의 현재 상황으로는 에너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편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편은 지금 현재 혼자입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그냥 해보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not enough의 관점에서 볼 땐 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편도 지금 혼자일 수도 있어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4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매지션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페이지 원즈가 서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8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아, 이쪽에서 페이지 스워드를 꺼내네. 여러분들은 원즈를 꺼내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두 분요.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칼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저스티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이 에너지들은요, 우리 보통 이제 뭐 드라마에서 남주 여주가 이별이 되면 뭐 감정의 어떤 그 선들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보여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이게 어떤 건지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두 분이요, 이 관계를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상대편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상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뭐 연락하고 싶어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 턱걸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죠. 어떻게든 턱을 한번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하나를 했어요. 그럼 또 두 개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턱걸이 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두 분 다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커요. 지치는 거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 건데 무엇을 노력하냐면 다시 무엇인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 판단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윈플레임하고 카르마를 꺼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지지고 볶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이 네모가 내 마음인데 너는 요만큼 있는 거야. 꺼내지도 않을 거고 절대로 꺼내서도 안 되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화장을 하든지 뭐 땅에 묻히든지 그때까지도 너는 있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말 가짜는 대사가 한마디 있어. 뭐냐면,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놔준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나는 있잖아, 적어도 그걸 하고는 있어. 이 사랑은 나한테 사랑인 건 맞는데 해서는 안 돼.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놔주는 거야. 이게 참 지랄 같은 말처럼 들리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힘이 쫙쫙 빠져.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가라앉지 않아. 그 다음날이 돼도 또 피곤해. 그런데 있잖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그래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바빠지면은 정신없게 살다 보면 이런 감정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걸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다. 뭔가를 좀 배워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데 턱걸이 하는 에너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니까 난 더 힘들어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자, 그런데 페이지 원즈가 나왔어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게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났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분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마음은 이분한테 있는 건데 여러분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분은 상당히 싱싱하고 젊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내 인생 좀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이접기 학원, 붓글씨 학원,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냐면, 내가 있잖아, 너랑 뭘 할 건 아닌데, 야, 이게 너무 힘드네. 너 안 힘드니? 나 되게 힘들다. 나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는데, 이게 되게 힘든데, 그냥 뭐 할 건 아닌데, 너한테 내가 힘들다는 건 좀 알려주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상대편. 솔직히 이 트루스 카드가요, 여러분, 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남자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나의 모든 진실은 눈에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란 건요, 여러분, 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머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머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에게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말로 꺼내지 않더라도 너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별이 된 건데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너도 진짜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마음을 알아줬길 바래. 그거죠. 그런 에너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아이솔레이팅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고립이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철저히 자신을 고립하고 있다. 가능해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뭐 소개팅을 했다, 뭐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뭐 좀 썸을 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그 썸 타는 분한테 못할 짓입니다. 이분은 그 안에서 관계를 열심히 하지 못할 거예요. 철저히 혼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그래요. 고립이 되면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고립될 때 생각이란 걸 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혼자인 이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과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그게 다는 아니야. 나는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는 나의 진실이 있어 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그냥 이 남자의 표정을 봐주시면 돼요. 이런 에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너지가 끝난 걸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분 특히나 더 안 끝났어요. 왜냐? 처음으로 꺼낸 카드가 8개 컵의 역방향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겠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도 되기는 돼요. 자, 그런데 옆에 지켜보고 있다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카드죠. 그러니까 칼이란 것은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톡, 뭐 문자 메시지, 뭐가 됐든 그런 형식을 통해서 뭐 보고 있다, 카톡 부사든 뭐든 간에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메시지를 하고 싶다, 혹은 메시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려고 했는데 안 떠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요, 끊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혹시나 나한테 연락하면은 내가 다시 여러분하고 뭔가가 될까봐 블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차단했거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뒤집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노력을 했거든요. 이 에너지가 엄청 강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카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PB는 이 컵에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뒤쪽에 있던 상황이 너무 좋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쪽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솔직히 여기 달도 떠 있어요. 달이란 것은 상당히 두려운 미래예요. 그리고 여기 물도 건너가야 돼요. 그래도 난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을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페이지 스워드가 서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 지팡이가 서 있어요. 솔직히 얘는 인터넷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의미하는데 얘는 진짜 뉴스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페이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연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언더라인 저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누군가 하나가 연락을 하든지 만남을 갖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이 저울이 깨지는 거예요. 이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두 분이 연락을 안 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경이 된 거죠. 뭘 해도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죠.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말이에요. 세 개의 컵이 있어요. 화해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분이요, 다시 우리 만나서 이전처럼 사랑을 나눠보자 라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없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이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그래, 미안해. 우리 과거의 시간들을 다 잊고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거만으로도 충분해요. 메시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틀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스타트를 하고 어떻게 다시 돌려놓고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면 이 스타트라는 게 이분과의 스타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을 잊고 뭔가 새로운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Why can I move on from you? 난 왜 너를 털어내고 왜 새 출발을 하지 못할까? 왜? 참 그렇죠. 이별이란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거시기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심장 꺼내서 먹고 이러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건 거의 뱀파이어들이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래요. 얘를 열어봅시다. 세턴 카드가 나와요. 여기도 트루스가 있죠. 여기도 트루스가 있어요. 토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요, 토성은요,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자, 별부터 나옵니다. 별이 나왔고요. 구름이 있네요. 다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관이 나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일단 토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뭐 비너스는 사랑이고 뭐 목성은 행운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토성은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토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 우리 전기 흐를 때 저항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볼트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걸 저항인 거예요. 이게 토성의 에너지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토성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하나를 뛰어넘는데 하나가 또 생기고 힘에 붙이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규약, 무엇인가를 막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성에 이 에너지가 없다면요,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세상이 전부 잘 굴러가고 막 빨리 움직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형이란 걸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성의 다소 부정적인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 토성이 또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것들을 이겨내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돌아오게 되는 보답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리딩을 딱 하고 나니까요, 두 분의 에너지가 토성의 에너지 맞습니다. 서로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에너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토성이 가져다주는 보답도 있겠다는 말인 거겠죠. 자, 두 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명확해야 돼요. 이 구름이 나오면 안 돼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살고, 이분 이분대로 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 구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것은 구름에 쌓여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서로가 안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에너지가 살아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별이 있죠. 별은 일단은 미래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하게 의미하는데, 희망과 긍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라고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도 안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끝난 건 확실해요. 하지만 나는 구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거의 상태였다면 얘가 미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왔다라고 가정할 때 두 분의 힘든 것은 토성이 맞는 거예요. 토성의 에너지가 두 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두 분이 사랑하는 것을 토성이 질투를 했다든지 뭐가 됐든. 그런데 그걸 일단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온답니다. 자, 이것은 A에서 B로 무엇인가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즉 이분의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온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이 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의 갖고 있는 큰 에너지가 여러분 쪽으로 온다, 혹은 여러분이 가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페이지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연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분이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오든 아무튼 다시 만나지게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린 다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두 분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지금. 뭐 크게 바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자의 위치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뭔가가 달라지긴 하겠죠. 생각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토성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좀 해라. 두 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뭐가 됐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분이 오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은 이분을 이제 잘라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맞거든요. 기다리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여 이분이 안 오나? 그건 아닙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사랑을 선택하랍니다.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사랑을 선택하랍니다. 돈, 외모, 복근, 이두근, 삼두근, 뭐가 됐든 사랑을 택하랍니다. 이성적인 생각,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 사랑을 먼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뭐 이분의 집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분을 반대했다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랑 하나만 봐라,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정갈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무엇인가가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라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뭔가 비밀 같은 건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약간 좀 삐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진짜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됐을 때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드러나게 될 때 정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여러분의 오라클로 꺼냈다라는 말은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체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저는 이 트루스가요, 여기도 지금 트루스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을 드러나게 냅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말로 일단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요, 10월 23일부터 정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갈 자리가 쭈루룩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때쯤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요, 이분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라는 말처럼 들려요, 저는. 자, 얘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면은 무엇인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만을 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이 사람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뭔가 척척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놔주래요. 그러니까 혹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기대를 가져도 돼요. 이 분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의 기대라면 가져도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사람,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 사람과 스벅에서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놔주면 뭔가가 좀 더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바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예요. 책임감이라는 카드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것 이전에 의무라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남겨놓고 갈게요, 여러분. 두 분의 관계에서 무엇이 더 남아있나, 앞으로 만약에 뭔가가 된다면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뽑은 거예요, 마지막 카드로. 그런데 책임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책임감이겠죠. 관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시간, 네 시간 쪼개서 만든 소중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책임감을 다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은 뭐 재회라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기는 한데 재회를 바라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면 여러분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훌훌 털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삶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사이에 에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카드일 텐데요. 아하, 피닉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사조가 나왔어요. 불사조는 여러분 죽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리킨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꺼졌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말이 즉슨 두 분이 이별이 된 게 꽤 됐을 수도 있어요. 불멍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물 부어서 이제 다 끄잖아요, 불. 그런데 요만큼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다시 불꽃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말도 써있네요, 심지어. Rise from ashes. 그러니까 재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재회 카드입니다. 뭐 볼 것도 없는 재회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뭐 만나게 되든 전화를 하게 돼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되든 뭐든 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요. 제가 리딩을 할 때 대놓고 이렇게 재회 카드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요. 재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왜 별의 움직임이 그렇나?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최근에 리딩을 하면은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한 몇 년간은요. 재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이상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부터 먼저 열게요. 가을드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거꾸로 됐네. 컨트롤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도 돼요. 상대편. 일단 현재 스코어는 여러분은요. 재회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재회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차갑네. 뭐지? 상당히 차가워요. 콜드 카드, 알케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재회 카드라고 꺼냈는데 두 분이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이래. 재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두 분이 홈플러스 13번 라면 섹션에서 여러분은 진라면, 상대편은 신라면을 사러 갔는데 우연히 만난다. 가능하죠. 솔직히 두 분은 이 이별이 되고 나서요. 좀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따로 혼자 있었고 이분도 따로 혼자 있었고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만나서 썸을 탔다고 하더라도 그 썸은 일주일을 못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상대편은 계속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뭔가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막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왜 나지? 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킹 원즈부터 스타트 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이다. 가능하겠죠. 엠프레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꺼내봅시다. 아이구야, 킹컵이 있어요? 여러분이란 사람은 물란하군요. 킹이 2명이 있는데 중간에 여왕님은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좀 그러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래요. 자, 이쪽 봅시다. 상대편 엠페러가 있어요. 그렇군요. 8개 칼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카드 중요할 것 같은데 매지션이에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7개의 동전이 역방향입니다. 자, 나중에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요, 이 관계가 최소한 3년 전, 4년 전에 끝났다 라고 볼 때 그 펜션 가면 이제 펜션 주인이 불멍 시켜주잖아요. 우리 이제 헤어져 끝나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제주 삼다수를 불에 부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각자 집에 간 거죠. 펜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말도 안 되게 그 불에서 요만한 불씨가 살아 있었는데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두 분이 뭔가를 하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상대편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생겨난 걸 일부러 이분이 불을 지폈다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 4년 전에 그 불구덩이 안에 있던 요만한 그 불꽃이 4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불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분에게 뭔가를 줬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 불이 여러분한테는 뭘 줬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을 문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킹 지팡이가 있고요. 킹 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킹컵이다라고 볼 땐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이 킹원즈고, 이분이 킹원즈라면 킹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예요. 자, 그런데 이 킹이 받들어 모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왕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왕 중에 그 대가리 여왕, 엠프레스가 뒤집어져 있어요. 자, 왕들이 둘씩이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은 문란하다. 이 카드가 문란하다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찔러보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일단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가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여성분이요, 이 스웨터를 입고 팔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팔을 감싼다는 게 뭐냐면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리고 vulnerability,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감쌌냐면 가슴을 감쌌어요. 그 말인즉슨 나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은 신비해 보여. 왜 이렇게 열심히 대시했는데도 왜 넘어오지 않는 거지? 라고 해서 이 왕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부러 막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밀당하려고 여러분이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상대편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걸 오해한 거죠. 콧대가 되게 높은가 봐. 너무 매력적이야. 약간 요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컨트롤을 꺼냈어요. 각도 조금만 틀어지면은 하이힐이 여기 그 어금니 날아갑니다. 강냉이 털리는 거죠. 여러분이 나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왕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이게 엠프레스의 역방향이잖아요. 이 두 사람과 사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하는 거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나쁜 사람 맞겠죠. 일단은 엠프레스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인데, 대신에 그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죠. 혹은 이 중에 한 명이 이분이라고 볼 때는 어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난 사랑받고 싶지 않아. 그쵸, 그거예요. 왕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난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가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상대편. 상당히 차갑습니다. 상대편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분이요, 연락처도 이제 다 끊어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차가워요. 아까 그 펜션에 불 조금 남아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불은 살아있는데
두 분 다요. 다 어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은, 이분의 조상님이거든요. 조상님이 하늘에서 이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있잖아. 너가 요즘에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지? 근거 없는 생각이 막 들지, 그지? 내가 보내주고 있어서 그래. 뭔가 마법적인 것을 보내주고 있단다. 라는 거예요. 우연히 서랍을 열었어요. 정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줬던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이분도 여러분을 상당히 차갑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진이 나타난 것도 이분은 신기한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 조상님이 보내줬어. 조상님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나한테는 여러분이 있었구나. 맞아. 그랬지. 라는 거예요. 자, 엠페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엠프레스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솔직히 이분이 황제고 이게 여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왔다라면 여러분 쪽에서 이분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얘는 서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이분이 엠페러고 이 두 사람은 진짜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엠페러가 서 있어요. 이분이요 상당히 고집불통이라는 표현보다도 권위적이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차갑고 주변 사람들한테 딱딱하게 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권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에게 뭐 오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분이 상당히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최대한 감정을 들키고 싶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서 나한테 태클 걸지 마. 세상이든 사람들이든 뭐든 간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8개의 칼에 정방향이 났어요. 8개의 칼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가 두려운 거죠. 이분의 어떤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 뭐 가족이든 뭐든 간에 힘든 상황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만약에 이렇게 권위적이고 강하게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지션이 나왔어요. 매지션은 내가 이제 스타트 하겠어. 내가 해버리겠어. 라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이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제외를 한다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제 느낌적으로 이분이 뭔가 일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일을 하겠다. 특히나 엠페러로 볼 때 나의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은 주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생겨난 거고 그 생겨난 것은 이 카드의 의미로 볼 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이분의 머릿속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뭐냐? 이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은 나는 가슴 아픈 사람이야. 나한테 다가오지 마. 라고 했는데 이 두 명의 왕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야. 나를 자꾸 까. 그런 모습이 더 여러분을 갖고 싶게 만들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에너지로 보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척척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음과 동시에 나는 사랑도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야. 인류애가 넘쳐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 뭐 그렇게 또 뭐 리딩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7개의 동전의 역방향인데요. 7개의 동전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것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7개의 동전이 이제 이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지나왔는데 이 시간을 내가 되돌려 버리겠어라는 의미로 느껴져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쨌든 두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받았고, 뭐 니네들이 나를 뭐 그렇게 뭐 밀당을 하는 걸로 뭐 보든 난 상관은 없는데 난 너희들한테 줄 마음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분이 나타나면 이제 이 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겠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요, 가슴을 꼭 안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직 마음에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상처는 받았는데 이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상처는 아니거든요. 난 있잖아, 나의 마음보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지금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차단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든 게 머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이분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은 나는 너를 있잖아, 마음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있잖아, 나는 이성적 판단, 나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넌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I wish I could be fully honest with you. 난 있잖아, 내가 완벽하게 너에게 진실하고 싶어. 이젠 너에게 진짜로 다가올게. 라는 그런 말인 건데, 그 당시는 여러분에 대한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이 말은 좀 애매해.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이분 뭐라고 하는지. 응? 나 있잖아, 너한테서 상처받았어 라고 합니다. 뭐지? 여러분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분한테도 그랬나? 나는 여러분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해요. 뭐 여러분이 뭐 싸우거나 이랬을 때 뭐 심한 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지금 이분 때문에 이렇게 얼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이 재회를 할 것 같아요. 재회는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가봅시다. 자, 재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재회가 될지 봅시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파이어 엘리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Desire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어가요,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킹 원즈, 이게 파이어예요. 그리고 여기 엠페러가 양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리도 파이어 엘리먼트죠. 파이어 엘리먼트라 함은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하는데요. 별자리를 떠나서 파이어는요, 여기 적혀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차지해버리겠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 에너지 카드가 또 나왔어요. 얘입니다. 메디션.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겠어 라는 거죠. 이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보네. 여러분한테는 이미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쇠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왜 열쇠가 나왔을까요? 자, 열쇠가 있는데 이렇게 되나요, 또 내용이. 자, 강아지, 하트가 있네. 하트가 있었구나.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했던 리딩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킹 두 명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농담식이든 진짜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엠페러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엠페러가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으로 봤고,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랑이 있고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리딩으로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피닉스로 볼 때는 이분이 제외를 한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어떤 누구 한 명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누구 한 명은 여러분이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요, 선택하는 사람은 친구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기는 해요. 자, 그거는 또 한 가지의 그냥 가능성이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제외를 한다라는 가정이 지금 이 리딩의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딩을 해보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얘가 나왔을 텐데요. 강아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을 했나? 혹은 뭔가 바람을 폈나? 뭔가 그런 게 나왔다면요,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안 돼요. 이분이 여러분을 안 받아준 것 같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뭐 선후배였든지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사랑을 원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친구 이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미가 들어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장 안에 있는 장미를 꺼내면 사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엔 닫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열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열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특히나 얘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이미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격렬하게 이분을 만약에 좋아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모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이렇게 이제 왕 둘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뭔진 몰라도요, 계속 뭔가 신호를 받아요. 이 신호는 근거 없어요. 뭐 달로부터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는 이분의 하늘에 있는 오래된 조상님들이 지금 이분의 마음속으로 뭔가를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서랍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역시도 우연찮게 보게 된 건데 그것 역시도 조상님이 보라고 보여준 거죠. 아무튼 지금요, 이분에게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을 친구로 뒀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을 했었는데 친구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커플입니다. 일단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안 거예요. 왜 갑자기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파이어로 온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100%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왔는데 안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울메이트에, 이거는 솔직히 소울메이트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가까웠다라는 느낌이 좀 커요. 이게 진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이게 러브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바꿔보겠다라는 카드까지도 나와 있고, 번호 조합이 커플이라면 여러분을 커플로서 내가 가져와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파이어예요. 좀 유치하게 보자면 이 두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을 내가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리고 이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얼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음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거의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분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하고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거고요. 이분이 뭐 어떻게 살든 뭐 하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문이 닫혔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리딩의 포인트예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이걸 만약에요, 진짜로 여러분의 카드로 본다면 이분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는 걸로 볼 때 이분이 파이어 엘리먼트거든요. 이분이 친구처럼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분하고 사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재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과거의 사람인가? 이 사람 같아요. 이게 파이어 엘리먼트예요. 엠페러는 참고적으로 양자리입니다.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언플러그 카드가 나와요. 모든 전원을 끄고 어디 멀리 휴가를 떠나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뭔가 이렇게 휴가를 떠나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머릿속에 모든 전원을 뽑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솔직히요,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전원을 끄면 안 되죠. 전원을 끄면 그 말인즉슨 핸드폰을 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액면가는 여러분들이 어디 좀 떠나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는 합니다. 언플러그 왜 나왔을까요? 자, 얘도 열어봅시다. 자,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천칭입니다. 곧 천칭이 끝나요. 10월 22일까지니까요. 자, 풀문인 리브라. 풀문은 리브라의 반대편에서 뜨거든요. 리브라의 반대편은요, 양자리예요. 양자리 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킹이 엠페러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마인드였는데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센터를 잡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힐링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센터를 잡아라는 말이고요. 일단 저는 얘를 시기적으로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꺼낸 부분도 있는데, 풀문이 뜨는 것은 양자리에서 뜨고 이 두 장의 카드는 양자리의 카드기도 하고요. 참고적으로 풀문 리브라가 뜨는 시기는 내년 3월 14일이고요. 심지어 그때 3월 14일은 월식이 있는데요. 월식이 토털 이클립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월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리딩이 나가고 6개월이 지나서 3월 14일 날에 재회가 될 수도 있다도 가능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천칭 때 벌어질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무튼 뭐가 됐든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뭔가 양자리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다 라는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9월 카드입니다.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간 거는 10월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9월도 관련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열어봅시다. 야, 계속 이러네. 제가 리딩을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전상대편하고 여러분이 재회를 할 건가 봐요. 진짜로. 어떻게 재회가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꾸준히 양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파이어 엘리먼트가 나와 있는데, 양자리와 커플 별자리가 천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자리와 천칭자리의 리딩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 아주 중요한 인연에 있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사람과의 리딩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피닉스가 나왔잖아요. 죽어있던 불꽃이 살아난다. 제가 리킨들이라고 했죠. 리킨들 카드가 또 나왔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재회는 있나 봐요.
이 사람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안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재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르노만드를 꺼냈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줬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끝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무엇인가 답을 원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분의 뭐 마음의 정리가 안 됐든 뭐랬든 그런 건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히 먹고 오는 건 맞아요. 아니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지금. 사랑 리딩에 사랑 카드가 나오다니요. 그것도 바보 타로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좀 놀라워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뭐 대화 같은 게 있긴 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재회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는 건데 이 9월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기를 예측해 보는 거는 일단은 천칭자리 때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풀문 리브라가 되는 토탈 이클립스가 되는 그날 25년 3월 14일 뭐 그때도 가능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세 번째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정리하고 다른 분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해야 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열면서 스타트 해볼게요. Not Toda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현재 에너지로 Not Today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니야 라는 의미의 카드죠. 상처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너를 독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화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있는 화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분의 에너지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별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보통 뭐 한 3, 4년이 뭐 지난 이별이라고 볼 때는 막 이렇게 뭐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3, 4년이 지나도 화가 나나?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뭔 것 같냐면 아무튼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이별이 된 건데 나도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딩을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에너지 자체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시도 이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 에너지가 살아있다라는 말도 되죠. 일단은 지금은 만나면은 대화를 하는 도중에서 다투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자 라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자리, 상대편 자리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체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방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군요. 마음적으로. 일단은 이런 마음은 있는데 화는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얼스 에이스 카드가 있네요. 일단은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생각보다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있지 말자. 내가 내 인생 찾아서 떠나야겠다. 나의 번영과 중심을 위해서 난 떠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매스큘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분은 일단은 헬스 끊었다. 그래서 복근을 키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후회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요, 혹시나요, 최근에 어떤 누군가가 생겼나요? 그래서 그분이랑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카드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만난 상태인데 그분하고 뭔가를 잘 해볼까라는 거라면 아직까지 그분이랑 뭔가가 시작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 상황에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에 후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열겠습니다. 나이트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이트 스워드, 페이지 스워드의 역방향. 그렇군요. 그래요. 자, 교황님 카드가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이 친구가 황소자리입니다. 상대편 5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후회하고도 좀 비슷해요. 자, 페이지 펜타클이 있어요. 그렇군요. 5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5 카드가 뒤집어지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은 그렇군요. 8개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8개 지팡이는 타로 리더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카드입니다. 만족스럽다기보다는 할 일이 생겼다 카드죠. 밑에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 상태예요. 에이스 스워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로 일단은 좀 보여지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이분이 이별을 했는데요. 이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나투데이가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화가 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좀 이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화가 많이 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 상황에 여러분이 솔로가 됐잖아요. 누군가에게 특히나 황소자리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에게 대시를 받거나 고백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뭐냐면, 다시 싱글이 됐으니까 솔로가 됐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어떤 누군가는 황소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황소자리 카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요, 그분에게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와 사귀는 건 생각해 볼게 정도로 그분을 좀 막아놨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분에 대한 어떤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인연을 사귀면서 좀 가보자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한 뭔가가 아직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황소자리를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분은 뭐였냐?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상당히 후회가 되는데, 메스킬런이 나왔잖아요. 메스킬런은 사랑을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좀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건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5번 카드가 다 뒤집어져서 나왔죠. 5번이라는 것은 분쟁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서의 분쟁, 이런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반드시 싸웠다라는 그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충돌이죠. 그 충돌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싶어 한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서요, 어떤 연락 같은 걸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락이 여러분에게 I am sorry를 하기 위해서 한 연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 것 같냐면, 솔직히요, 돈 얘기를 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아,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라는 애는 안 되겠다. 너라는 사람과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I am sorry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느낀 것은 거짓말이겠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나는 나의 인생 찾아가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도 주고 싶지도 않고, 나는 좀 힘들겠지만 너를 정리하고 갈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또 생각났는데요. 지금 얘도 같이 보여서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황소자리로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요. 이분이 지금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당히 예기치 못했던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 찝적대고 있다. 찝적이래. 그런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여기서는 페이지 펜타클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뒤집어서 꺼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은 이분의 말이, 즉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 am sorry라는 동전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은 no라고 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급작스럽게 왔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황소자리의 카드는 교황님은 믿음이에요. 신이죠, 신이. 그러니까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분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왜 나투데이를 꺼냈냐면은 솔직히 이분이 동전 5개 이거 뒤집어서 꺼냈고, 심지어 여기서는 동전을 세웠잖아요. 요 2개가 뭐냐면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드니까 나를 도와줘라는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별까지 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너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이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나투데이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빡 돌아 있는 상태니까 가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가 조금 더 큰데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5개 지팡이는 뭐냐면 이분 머릿속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들인데요. 이 모순들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메스킬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하고 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잘 맞지 않겠다,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타워가 왔잖아요. 그리고 에이스 스워드가 와 있어요.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 충격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밑에 저지먼트 역방향이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에이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분이 알았을 때 그게 지금 쇼킹한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랑 이별이 됐고 여러분이 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타워가 될 필요가 없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락이 완전 다 끊어져 가지고요, 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 싸움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 싸움이 어떤 거와 관련이 있었냐면은 이분의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좀 정 떨어졌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있는 상태를 이분이 알아서, 그건 이제 그때 대화에서도 가능했겠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그 대화할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라고 여러분이 얘기한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충격을 받고
아,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블락이 됐거나 이런 것 같진 않고요. 제 느낌적으로 이 리그렛은 뭐 같냐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했던 이 말 자체를 좀 후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그 말은 하지 말았을 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에게 과거에 했던 행동들, 만약에 과거에 했던 행동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면, 얘랑도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분은, 여러분하고 시시건건 다퉜는데요. 그 부분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방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를 이분이 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널 못 믿겠어 라는 말을 한 것 같네요. 제가 이 카드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이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The heat between us is intense. 우리 사이에 뜨거운 열기는 너무나 자극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 둘은 너무 뜨거워 라는 그 말이에요. 이 intense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싸우거나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좀 크게 싸움이 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열정이 나를 계속 자극시켜. I don't know how to handle this.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분이 상당히 열정적이네. 거의 비슷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끌리는 두 사람인데 만나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가 앉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건가? 그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분이랑 짧게 사귀었는데 약간 좀 그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이분과 이별을 통보를 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끝내지 못해서 이 사랑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를 들어오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요. Not Today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 두 문장하고 Not Today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서로가 대화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꺼낸 이 카드로 볼 때는 어떻게든 다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이분을 신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큰 것 같고, 이 에너지 역시도 따지고 보면요. 상당히 급작스럽고 약간은 즉흥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로 만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건데, 이 메시지 카드들을 보니까 제가 리딩을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상당히 저자세였나?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메스킬런을 꺼냈다면 이분이요, 상당히 화가 많다라고 해야 되나? 다혈질? 약간 요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지요. 에어 엘리먼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에어 엘리먼트가 나왔는데요. 커뮤니케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에어는 칼 사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뭐 그런 별자리와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대화를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백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요. 첫 번째, 일단 보미가 나왔어요. 보미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이 보미는 여러분일까요? 이 보미가 보는 것은
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가 에어 엘리먼트예요. 그죠? 대화니까.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네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세상에 가을이가 나왔어요. 가을이와 봄이 사이에 대화가 있네. 이게 뭐지? 자,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르노만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화가 난 게 맞는 것 같고, 그 어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벌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위에 것과 함께 여러분이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봄이가 있고요, 가을이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째려보고 보고 있는 게 셉니다. 이게 익스텐드 에디션에서 솔직히 29번 카드잖아요. 이게 같은 카드거든요. 근데 한 명은 왼쪽으로 보고 있고 한 명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 카드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12번 카드 4마리 새가 있는 것은 진짜 대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 대화가 스타벅스에서 하는 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둘이 딱 만나서 하는 대화라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독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많이 또 르노만드를 꺼내봤지만 이 조합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29번이 너무 중앙으로 째려보면서 스타벅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앞에 에어 엘리먼트가 있었다면 어떤 대화, 그리고 봄이, 가을이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래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쪽에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솔직히 이 카드 안에 여름이하고 겨울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명의 여성분이 나오니까 너무 아침 드라마 같아요. 저는 이분과 지금 관련이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이 된 게 이분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하고 바람을 핀 여성분이라든지, 혹은 뭐 이분의 형제 자매든지 뭐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분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아요. 즉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화가 상당히 중립적인 것을 찾아가는 대화예요. 그게 에어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솔직히 저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 뭐 여름이나 겨울이가 나왔다면 두 분이 만나서 뭔가 독대를 해서 뭐 풀 건 풀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런 거겠죠. 우리 흔히 그 아침 드라마에서 물잔에 이렇게 물러가지고 확 붙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느낌의 카드예요, 지금 얘가. 만약에 그렇게 볼 땐 이분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문제인데,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가면요, 이게 이혼입니다. 이게 이혼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밑에 카드들에서 만약에 이분이 흔히 말하는 뭐 불륜이라던가 이런 걸 했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이 뻥 나와버리니까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녀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카드 때문이에요.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왔어요. 자, 뱀이 의미하는 거, 독스러운 거죠. 나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제3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성, 어떤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3자라는 거죠. 이 카드의 조합이 얘예요. 제3의 인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제3의 인물과 독대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랑 바람핀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분의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의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대화가 있을 건가 봐요. 카드는 일단 그렇게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명확한 답이에요. 이 대화가 필요한 건가 봐요. 혹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분의 친구인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대신 나와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다고 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뱀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 반갑다. 스타벅스 빨리 들어와 얘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카드를 꺼내다니. 무슨 참. 여러분 이 조합을 어떻게 리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화가 있는데 봄이도 보고 있고 가을이도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대화 카드가 또 나왔고 뱀이고 너 참 당돌하구나. 저희 죄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이 포기 못합니다. 뭐 이런 대화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하다 보니 별걸 다 하네 진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명확한 대답과 답을 얻어오십시오 여러분. Notice the blessing 카드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여러분. 은총임을 알아라 라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당히 화가 나고 이상한 여자도 한 명 나타나서 여러분이랑 다이다이 뜨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뭐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그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온 은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이 여성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대화가 있을 텐데 뭐가 됐든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에게 은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는 것, 여러분이 슬퍼지는 것 이런 것에서 빼내주려고 이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열어봅시다. 캔서가 나오네요. 유문인 캔서. 개자리의 신월인데요. 릴렉스 하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타워도 어떻게 보니까 그런 느낌의 타워네. 여러분이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확실한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릴렉스 하랍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자리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요. 이게 유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문은 6월 달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떴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유문은 2025년 6월 25일이니까 솔직히 시기랑은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흥분하지 말고 릴렉스 하라라는 조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도 열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건가 봐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Not anytime soon.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고민이 많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 혹은 진짜로 여러분이 이분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잔여물 같은 게 남아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오고 뭔가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블레싱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면은 일단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하고 뭔가 잘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심지어 뱀까지 나와서요. 이분하고 잘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대화 있잖아요. 이 대화, 참, 볼 때마다 새롭네, 진짜 이 카드들은. 여러분하고 이 가을이가, 하는 대화에서, 뭔가 정리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분이 잘려져 나간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과 뭔가가 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리딩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충격적인 일, 이 타워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은총이라는 거죠. 이 뱀적인 상황들에서 이제 완벽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얘 열고 마무리할게요.
Falling in L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요,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있을지 이분 포함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상식적 선에서 봤을 때 이분하고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급작스럽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에 빠질 수 있대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쪽에서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인생 이제 나만을 좀 챙기면서 살겠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좀 너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어떤 독대 같은 게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정신 번쩍 차리고 참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된다면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릴렉스까지 나온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소 화나는 상황들이 좀 더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뭔가를 종결시켜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살짝 리딩했는데 만약에 이 황소자리라는 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뭐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랑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무슨 이런 리딩을 했을까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1년 만에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랑 더 기다려야 할까요? 리딩 해봤는데요.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다리는 것까진 다 좋은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멍하게 기다리시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